정말 충격적입니다. 두바이 최고 부자의 외동딸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호화로운 삶을 한국의 한 남자 때문에 모두 버렸습니다. 60층 펜트하우스, 전용 헬리콥터, 무제한 쇼핑카드까지. 그녀는 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의 평범한 소방관을 선택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100만 달러를 주며 딸에게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남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알막툼입니다. 두바이에서 태어나 27년을 살아온 알막툼 가문의 외동딸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모두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두바이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인 알막툼 가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자랐죠. 6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개인 전용 헬리콥터와 요트가 있었어요. 16살 생일에는 람보르기니를 선물 받았고 세계 최고의 명품들로 가득 찬 옷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제 마음속은 늘 공허했어요. 마치 황금으로 된 새장 속에 갇힌 나비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제 삶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리아, 내 약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다음 달 15일이야.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우디 왕족과의 정략 결혼이었죠. 그건 분명 많은 여성들이 꿈꿀 법한 결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황금 세 장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적어도 제가 선택한 사람과요.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우리 가문의 위치를 생각해라. 이 결혼은 우리 가문과 사우디 왕실 간의 중요한 연합이다. 그날 밤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년 전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진정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그들의 삶은 제가 갇혀있는 황금 세 장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심리학 석사 과정이요. 결혼은 그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2달간의 치열한 설득 끝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물론 조건이 있었죠. 2년 안에 돌아와 가문이 정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 저는 일단 동의했어요. 그때는 그 약속을 어떻게 피해갈지 몰랐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으니까요. 2022년 봄,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유학생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경호원 없이, 개인 비서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물론 아버지는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사주셨지만 저는 일부러 신촌의 작은 원룸을 선택했어요. 진짜 한국인의 삶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6개월은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법부터 편의점 라면을 끓이는 법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그저 리아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리아, 오늘 신촌에 새로 생긴 카페 가볼래? 맛있는 티라미수가 있대. 룸메이트 민지의 말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운명의 날이었죠. 건물 안 카페에 들어가기 전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불이야. 불이 났어. 혼란 속에서 저는 민지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불길이 번진 건물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연기가 자꾸만 폐로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생각했죠. 그때였어요. 두꺼운 방화복을 입은 한 남자가 연기를 뚫고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그가 저를 안아올리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의 강인한 팔에 안겨 불길과 연기 사이로 걸어나가는 동안 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강하고 확신에 찬 심장 소리.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마자
저는 기침을 하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죠. 그의 이름은 강지훈, 서울 소방서 구조대원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 제 눈은 계속해서 그 소방관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느라 바빠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저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대답했죠.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의 겸손한 대답에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두바이에서는 본 적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남을 돕는 사람. 혹시 제가 감사의 표시로 식사라도 대접해도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두바이에서의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하신다면. 그렇게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의 이름은 강지훈, 31살, 서울 소방서에서 7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이틀 후, 우리는 신촌의 작은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UAE에서 오셨다고요? 두바이는 정말 부자들의 천국이라던데. 네,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서울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사람들의 에너지, 문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요. 지훈 씨는 제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린 시절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하고 남들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어요. 가끔은 힘들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알아온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부와 권력이 아닌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북한산을 오르고 때로는 그저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죠. 지훈 씨는 제게 진짜 서울을 보여주었어요. 관광객이 아닌 서울 시민으로서 느끼는 도시의 모습을. 그날 밤 남산타워 아래에서 지훈 씨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리아 씨,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드라마에서 보던 그 설렘이구나 생각했죠. 네, 지훈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두바이에 있는 제 가족은 결코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사랑에 빠진 날들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실이 우리를 덮쳤어요. 리아, 내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뭐지? 그 남자는 누구니?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건 지훈 씨와 데이트 중이었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지훈 씨와의 사진들을 보신 모양이었죠. 아버지, 그건 제가 사귀는 사람이에요. 당장 그 관계를 끝내라. 너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지훈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두바이로 돌아가면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건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나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지훈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리아, 난 당신을 사랑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의 가족을 설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께 정식으로 지훈 씨를 소개하고 싶다고 제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내일 두바이행 비행기표를 보냈다. 당장 돌아와라. 이건 명령이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의 작은 아파트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죠. 리아, 내가 당신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요. 직접 대화하면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요. 안 돼요, 지훈 씨. 우리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지훈 씨는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아랍 문화와 예절에 대한 책을 읽었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보낸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정확히는 저희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60층 높이의 초호화 빌딩 전체가 우리 가족의 것이었으니까요. 리아, 이게 다 당신 집인가요? 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거대한 응접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이게 그 남자냐? 아버지의 영어에 지훈 씨는 긴장한 듯 했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강지훈입니다. 리아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아버지는 지훈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사랑? 자네는 우리 딸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재산을 사랑하는 건가? 아버지, 제가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리아, 이 남자가 뭘 갖고 있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서울의 소방관이라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지훈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허황된 말이군. 내 딸은 이미 사우디 왕족과 약혼한 몸이야. 그들은 너 같은 사람 100명을 사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지훈 씨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산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리아에게 줄 수 있는 건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입니다.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 건방진 놈. 감히 내 딸을 데려가려고. 경비. 이 남자를 내보내라. 2명의 경비원이 지훈 씨의 양팔을 잡았어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렸죠. 아버지, 제발. 지훈 씨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제발 그를 존중해 주세요. 목숨을 구했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니? 그건 그의 직업이잖아. 내가 그에게 돈을 줄 테니 이 모든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아버지는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내 금액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경비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저를 사랑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수표를 지훈 씨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100만 달러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라. 지훈 씨는 수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것을 집어찢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놀랐고 아버지는 격분했죠. 이 무례한 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비원들이 다시 지훈 씨를 붙잡았고 이번엔 더 거칠게 그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죠. 리아, 넌 이제 방에 가서 짐을 풀어라. 내일 사우디로 가서 내 약혼자를 만날 거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갇혀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지훈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버지가 제 휴대폰을 압수해버렸거든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틀 후 약혼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며 계속해서 탈출 방법을 생각했죠. 하지만 저택 곳곳에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불가능해 보였어요. 약혼식은 두바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
지훈 씨가 있는 곳에 가 있었어요. 사우디 왕자 파이잘과 제가 약혼 반지를 교환하기 직전 갑자기 연회장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연기가 연회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비상구를 향해 달려갔죠. 저는 혼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리아, 나야. 지훈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지훈 씨가 소방관 제복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죠. 지훈 씨, 어떻게 여기에?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따라와요. 그는 저를 데리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경비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죠. 감히. 이게 다 내 짓이냐? 아버지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 씨는 제 손을 놓고 아버지 앞에 섰어요. 선생님, 저는 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넌 이 약혼식을 망치기 위해 거짓 화재 경보를 울린 거냐? 아닙니다. 진짜 화재입니다. 주방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다른 소방관들이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리아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알막툼 선생님, 저는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제게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습니다. 하지만 리아를 행복하게 해줄 진심과 용기는 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연회장은 이미 대부분의 하객들이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남은 건 우리 가족과 사우디 왕자의 가족, 그리고 몇몇 경비원들 뿐이었죠. 지훈 씨는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리아, 당신이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요. 하지만 당신이 이 삶을 택한다면 나는 존중할게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버지, 저는 지훈 씨를 선택할래요. 제발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진 거였죠. 무너진 잔해가 아버지를 향해 떨어지는 순간 지훈 씨가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밀치고 대신 그 자리에 섰어요. 무거운 잔해가 지훈 씨의 어깨와 등을 강타했죠. 지훈 씨,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지훈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아버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자네가 왜 나를 구한 거지? 당신은 리아의 아버지니까요. 리아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순간 다른 소방관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나갔고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지훈 씨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갈비뼈 2대가 부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했죠. 저는 병실에서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지훈 씨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지? 자네가 나를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훈 씨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리아,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니? 네,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 남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는 사우디 왕실에 직접 연락해 약혼 파기를 통보했고 대신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했죠.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어요. 리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내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 어린 포옹을 느꼈죠.
지훈 씨가 퇴원한 후 아버지는 우리를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이번엔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요. 강지훈,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지훈 씨는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네, 선생님. 제 목숨을 다해 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긴장했어요. 아버지의 조건이라니. 두바이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회사 지분과 집을 줄 테니. 지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합니다. 서울에서 소방관으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주 두바이를 방문해 가족으로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흥미롭군.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자네가 정말 돈 때문에 내 딸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됐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사주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정중히 거절했죠. 지훈 씨가 자신의 능력으로 마련한 신촌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화려한 두바이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었어요. 리아, 우리 집 마음에 들어? 너무 작지는 않아?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어요. 이곳이 우리의 첫 보금자리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었죠. 지훈 씨는 퇴근 후에는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어요.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을 오르며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탐험했죠. 지훈 씨, 저 연세대학교 심리학 박사과정에 지원하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훈 씨는 환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었죠. 정말 좋은 생각이야. 리아는 뭐든 잘 해낼 거야. 내가 항상 응원할게. 그렇게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고 지훈 씨는 변함없이 서울 소방서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했어요.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1주년을 맞이하던 날 저는 지훈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죠. 드디어 지훈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무슨 선물이야? 지훈 씨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보였죠. 리아, 이게 정말이야? 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그의 기쁨의 찬 목소리에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생각했죠. 다음 날 우리는 두바이의 가족들에게 화상통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군. 당장 서울로 가야겠어. 아버지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리아, 내가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어요. 내가 두바이에서 누릴 수 있었던 삶을 생각하면. 아버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보람,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진짜 부예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까지.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보다 내 눈에서 빛나는 행복이 더 값진 것 같아. 오늘도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제 선택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두바이의 모든 재산을 뒤로하고 한국의 소방관과 결혼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딸 노라는 이제 2살이 되었어요. 그녀는 아랍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고 있죠. 두 문화의 가교가 될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가 내린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해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과 추억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황금 세 장의 문을 과감히 열고 날아오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필요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리아와 지훈 씨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두바이처럼 가문 간의 결혼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리아의 선택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리아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또는 지훈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